여러분, 지금 중국이 아주 무서운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언어와 신앙을 짓밟던 그 탄압이 이제 중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테러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까지 불길은 이미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전혀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구르족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한국인들은 남다른 감정이 올라오지 않나요? 일제강점기 36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그 고통이 위구르족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거든요.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신앙마저 짓밟히는 삶. 그 서러움이 어떤 건지 우리는 뼛속 깊이 알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찬씨 계명으로 박 씨가 하루아침에 히라야마가 되어야 했고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면 벌을 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위구르 아이들이 학교에서 위구르어를 쓰면 처벌받는 현실이 그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광곡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결코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역사적 감수성. 그게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국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제대로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광활한 땅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자치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완전한 감시와 통제의 땅이거든요. 중국 원유의 33%, 천연가스의 35%가 이 땅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면화 생산량의 20%, 중국 전체 금 매장량의 30%도 여기 있어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자원의 보고인 거죠. 중국 공산당은 이 땅을 절대로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원래 살던 주인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2017년부터 중국은 신장 곳곳에 거대한 수용시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는 이걸 직업훈련센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 5번 드리는 이슬람 기도가 금지됐고요. 라마단 금식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위구르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었어요.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는 증언이 터져나왔고 강제 불임 수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유엔과 미국, 유럽 국가들이 이걸 집단 학살이라고 공식 선언할 정도였으니까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재판도 없이 그 시설에 끌려갔습니다. 2009년 우르무치 시위를 유혈 진압한 이후 2017년부터는 아예 대규모로 주민들을 가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2050년대부터 중국은 신장 사막에서 핵실험을 무려 40번이나 했습니다. 방사능 피해는 고스란히 위구르족이 떠안았고요. 한족들을 대규모로 이주시켜서 2015년에는 한족 비율이 44%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래 주인이었던 위구르족은 졸지에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렸죠. 이게 바로 중국이 위구르족에게 한 짓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탄압이 지금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 탄압이 어떻게 중국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대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하면 탈레반, 전쟁, 가난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 이미지가 틀린 건 아닙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의 97%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위기라는 유엔 경고가 있었을 만큼 처참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 땅 밑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추정치로만 봐도 최소 1조 달러, 아프간 정부 자체 추산으로는 최대 3조 달러 규모의 광물 자원이 묻혀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하나에 약 8kg이 들어가는 리튬의 잠재 매장량은 세계 최대 보유국인 볼리비아에 맞먹는 수준이에요. 구리, 철광석, 히토류까지 꽉꽉 차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미사일 시스템에 필수인 히토류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꽉 잡고 있는데 그런 중국조차 더 군침을 흘리는 게 바로 이 아프간의 히토류거든요. 2021년 8월 미군이 20년 전쟁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순간 중국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짜릿한 계산이 돌아갔을 겁니다. 미국이란 경쟁자가 사라졌다. 탈레반은 지금 돈이 궁하다. 우리가 투자해주면 자원도 얻고 1대1로도 확장된다.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중국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3년에는 아무다리아 유전에 25년짜리 계약을 체결했고 리튬 쪽에서도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제안이 오갔죠.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못한 네 번째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신장과 국경을 딱 맞대고 있거든요. 아프간이 불안해지면 그 불씨가 바로 신장으로 튀고 아프간에 숨어있는 위구르 무장 세력이 신장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산한 거죠. 탈레반한테 돈 좀 쥐어주고 걔네들 앞세워서 위구르 무장 세력을 때려잡자. 겉으로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아프간 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2008년에 30억 달러를 들여 계약한 아이나크 구리권사는 계약 체결 무려 17년이 지난 2024년 7월에야 겨우 도로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캐낸 구리가 단 한 톤도 없었어요. 이미 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상태에서 말이죠. 야심차게 서명한 아무다리아 석유 계약은 탈레반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탈레반은 총을 들고 유전을 점거했고 중국인 직원들의 여권까지 빼앗으며 사실상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돈은 돈대로 뜯기고 자원은 구경도 못하고 자국민들은 테러 위험에 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중국이 탈레반과 손잡을 때부터 묻어두었던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한폭탄의 이름이 바로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입니다. ISK를 탈레반의 분파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들은 탈레반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조직이거든요. 여성 교육을 금지하고 음악도 못 듣게 하는 탈레반조차 이들 기준에서는 너무 온건해서 탈락입니다. 이 ISK한테 중국은 완벽한 타깃이었습니다. 미구르 무슬림 형제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핍박하는 원수인데다 자기들이 극혐하는 탈레반의 제일 큰 후원자잖아요. 2026년 1월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한 중국계 식당에서 폭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7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어요. ISK는 성명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위구르 형제들에게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2022년에도 카불의 중국인 전용 호텔이 같은 조직에게 습격당했고 2025년에는 국경 근처 금광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5명이 살해됐습니다. 숙소, 광산, 식당 할 것 없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중국인들이 걸어다니는 표적이 되어버린 거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의 탄압을 피해 도망친 위구르인들이 분노를 품고 ISK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중국 문화도 아는 전사들이 ISK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이 위구르족을 탄압할수록 그들이 도망쳐서 극단주의자가 되고 다시 중국을 공격하는 최악의 부메랑이 날아오고 있는 거죠. 이번엔 파키스탄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620억 달러라는 숫자를 기억해두세요. 이게 바로 중국이 파키스탄에 쏟아부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의 규모입니다. 파키스탄 국내 총생산의 17%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015년 당시 파키스탄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전기는 맨날 끊기고 미국도 등을 돌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나타나서 항구도 지어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발전소도 세워줄게 했으니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겠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돈 대부분이 고금리 대출이었어요. 공사도 중국 기업이 하고 자재도 중국산, 노동자도 중국인을 써서 파키스탄이 빌린 돈이 다시 중국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항구 운영권 40년치도 중국이 가져가고 수익도 중국이 91%를 먹었어요. 이게 바로 부채의 함정이에요. 빚 갚느라 허덕이다가 나라 경제가 중국에 완전히 종속돼 버린 거죠. 파키스탄은 중국이 한마디 호통치면 바로 국가보도가 나는 처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스스로 일어선 것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지 보이시나요? 우리는 누구의 빚도 지지 않았고 누구의 종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경제를 일으켰거든요.
파키스탄은 그 반대의 길을 걷다가 지금 이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돈에 종속된 파키스탄 안에서 무서운 폭탄이 터졌어요. 파키스탄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TTP와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BLA라는 무장 단체들이 등장한 거죠. 목적은 서로 달랐지만 타깃은 딱 하나로 일치했습니다. 바로 중국인이었어요. 이들의 계산은 소름 돋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파키스탄 경제가 중국 돈으로 굴러가니까 중국인들을 공격해서 다 쫓아내버리면 경제가 박살난다. 일종의 경제적 파괴 전략이었죠. 실제로 버스 폭탄 테러로 중국인 13명이 죽었고 자살 폭탄 테러로 엔지니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테러범들의 목표대로 수천 명의 중국 엔지니어들이 겁을 먹고 철수해버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중국은 당장 보안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중국 돈이 끊기면 나라가 망하게 생긴 파키스탄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기막히게 꼬입니다. 테러를 저지른 TTP들이 국경을 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에게 넘겨달라고 했더니 탈레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안한데 걔네 우리 파슈툰족 무슬림 형제라 못 넘겨.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2021년에 아프간 탈레반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게 다 파키스탄이 뒤에서 돈 대주고 숨겨준 덕분이었거든요. 자기가 키워준 은혜에 칼을 꽂은 셈입니다. 결국 코너에 몰린 파키스탄은 2025년 10월 전투기를 아프간 영공으로 보내 대대적인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민간인 수십 명이 죽고 양국 군대가 교전을 벌이는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키워준 나라에 폭탄을 던진 거죠. 중국 형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형님들 돈 지키려고 노력 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눈물겨운 퍼포먼스였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거대한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보실 때가 됐습니다. 중국이 위구르족을 탄압합니다. 위구르인들이 분노를 품고 ISK에 합류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중국은 이를 막으려 탈레반과 손을 잡습니다. 무능한 탈레반 탓에 중국인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불씨가 파키스탄으로 번지고 파키스탄은 살기 위해 이웃나라에 폭탄을 던집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중앙아시아 전체로 퍼집니다. 위구르 탄압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산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한국 기업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소재의 40%, 면화의 20%가 신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쓰는 친환경 에너지가 혹시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신장산 제품 수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공급망 어딘가에 인권 침해가 끼어 있다면 하루아침에 수출길이 막혀버리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여기서 대한민국의 저력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2090년대 외환위기를 금모으기 운동 하나로 버텨낸 민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3년 만에 조기 상환한 나라예요.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그 저력이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서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권을 지키는 공급망을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이 지정학적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거든요. 결국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빠져 있다는 것이요. 힘으로 억누르고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할수록 그 억눌렸던 분노는 반드시 몇 배의 이자가 붙어 돌아옵니다. 중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수십조 원을 날리며 뼈저리게 배우고 있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평화 없이는 번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이 교훈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역사상 유일하게 전환한 나라예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은 중국처럼 빚을 쥐어주며 종속시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거든요. K-팝과 한류가 중동과 중앙아시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총이나 돈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만의 방식입니다. 나라를 빼앗겨본 민족이기에 우리는 다른 민족의 고통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올바른 편에 설 줄 압니다. 그 감수성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만든 진짜 원천이에요. 위구르족의 비극, 아프가니스탄의 혼돈, 파키스탄의 눈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힘과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한 나라와 진심과 문화로 세상과 함께하려 한 나라.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오래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 답을 세계 앞에 증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